야간 다리 경련,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신체 붕괴의 신호.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매일 밤 겪고 있는 고통, 바로 야간 다리 경련입니다. 많은 분이 이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피곤해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의로서 경고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평생 다리를 절며 보행보조기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등산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집 근처 뒷산을 정복하실 정도로 체력이 정정하셨고 무릎 관절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박 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알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눈 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에 부쳐 보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는 제 질문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 저는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잠들지 않고 밤을 꼴딱 새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단 한 번도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과연 박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머, 내 이야기 아니야 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50%에 육박하는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즉 별표 야간 다리 경련 별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2분 중 1분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종아리를 부여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못 자니 면역력은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혈관 질환.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박 어르신처럼 이 증상을 그저 영양 부족이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별표 마그네슘 좀 먹으면 낫겠지. 내일은 좀 괜찮겠지. 별표라는 막연한 희망이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야간 다리 쥐를 겪는 분들 중 약 20%는 당장 수술대에 오르거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인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제가 직접 만져보고 정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느끼셨던 통증은 단순한 근육 경련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일주일만 더 방치했더라면 박 어르신은 평소 좋아하시던 등산은 커녕 화장실조차 제 발로 못 가고 평생 다리를 절며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다리 혈관 속에 생긴 별표 피떡, 혈전, 별표입니다. 이 혈전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연사의 주범입니다. 결국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파스 냄새를 풍기며 억지로 눈을 감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다리 근육 밑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혈관의 비명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단순한 통증 그 너머의 진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의 사례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나도 저렇게 위험할까? 혹은 에이, 설마 쥐 좀 났다고 죽기까지 하겠어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있어 설마라는 단어는 가장 위험한 독약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밤에 다리가 저리면 그저 낮에 좀 많이 걸었겠거니 혹은 날이 추워져서 근육이 놀랐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지독한 불청객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과 신경계, 그리고 혈관 건강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하고도 엄중한 약속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다리 쥐 때문에 파스 한 통을 다 비우며 밤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박 어르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밤샘 통증의 진짜 원인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상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다리가 단순히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골든타임이 혈관 질환인지를 일반인도 눈으로 보면 3초 만에 알 수 있는 자가 구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 혹은 여러분 부모님의 다리를 지킬 것입니다. 셋째, 쥐가 났을 때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다리를 주무르는 대신 딱 3초 만에 통증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체질을 바꾸는 생활 예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이 깔리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2다리 쭉 뻗고 꿀잠 주무실 수 있게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오늘 밤 정말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별표 기대 별표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에너지를 받아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아낌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 어르신의 다리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왜 마그네슘을 먹어도 소용없을까? 신경 센서 고장의 비밀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마 10중 8구는 이럴 겁니다. 별표 아이고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네 별표라며 영양제부터 찾거나 혹은 터질듯이 아픈 종아리를 온 힘을 다해 꾹꾹 누르고 주무르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한 움큼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밤에 쥐가 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 옆에서 자던 아내분까지 깨워 다리가 멍이 들 정도로 주무르게 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체내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이장 장애가 생겨날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의 고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을 정교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핵심적인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별표 금방추 별표라는 녀석인데 이건 자동차의 엑셀과 같습니다. 근육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수축시켜 힘을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다른 하나는 별표 골직원기관 별표이라는 녀석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근육이 너무 과하게 수축해 파열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근육이 피로해지면
이 중 브레이크 센서가 먼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몸은 당연히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장난 센서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미친 듯이 밟아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폭주하며 수축 신호를 뿜어내니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의 자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불의 무게 때문에 대부분 발끝이 아래로 쭉 처지게 되는데 이를 의학 용어로 별표 족저굴곡 별표이라고 합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자세죠.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은 평소보다 훨씬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가뜩이나 팽팽하게 짧아진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더 수축해 라며 엑셀을 밟아버리니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뒤틀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이 고장난 신경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영양제는 그저 심리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신경 센서의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쥐가 아니라 목숨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단순 경련인가, 응급 상황인가, 목숨을 살리는 자가 구별법박 어르신은 다행히 신경 센서의 일시적인 오작동이었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케이스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쥐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 신호를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1. 침묵의 살인자, 신부정맥 혈전증. 첫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별표, 신부정맥 혈전증 별표입니다. 쉽게 말해 다리 깊숙한 곳에 정맥이 피떡, 혈전으로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뒤틀리는 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별표, 양쪽 다리의 대칭성 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쥐라면 통증이 사라진 뒤 양쪽 다리의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 종아리만 비정상적으로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색이 붉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했다면 그리고 만졌을 때 핫팩을 댄 것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다고 다리를 주무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주무르다가는 혈관 속에 박혀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이 다리의 동맥경화, 말초동맥 질환. 두 번째는 별표, 말초동맥 질환 별표입니다. 혈전증이 정맥이 막힌 것이라면 이건 심장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피가 지나가는 동맥이 좁아진 것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가 진단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심장처럼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으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가만히 앉아서 쉬면 씻은 듯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세포가 죽어가는 괴사가 진행되어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밤마다 찾아오는 기괴한 느낌. 하지불안 증후군. 마지막 세 번째는 별표 하지불안 증후군 별표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분 나쁜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다리에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다, 전기가 찌릿찌릿해서 미칠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다리를 움직이거나 두드리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근육이나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별표 도파민 별표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쥐 잡는 약이나 마그네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완전히 다른 신경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위험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발등 맥박도 힘차게 뛰고 계셨기에 안심하고 다음 단계인 치료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즉시 멈추는 기적, 3초 응급처치법의 의학적 원리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닥쳐오는 그 지옥 같은 통증에서 단 3초 만에 탈출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박 어르신께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은 에이 선생님, 그렇게 간단한 걸로 이 고통이 사라지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어르신은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별표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쥐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별표라고 말이죠. 1. 뇌를 조종하는 상호 억제법. 여러분도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기억할 철칙은 별표, 절대 주무르지 마라. 별표는 것입니다. 쥐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져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별표 신경 반사 원리 별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별표 상호 억제법 별표입니다. 우리 다리는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뇌가 설계되어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 때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 끝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 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아, 지금 앞쪽 근육을 써야 하니까 뒤쪽 종아리 근육은 힘을 빼야겠구나 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보다 강력한 생리적 법칙이라 누구에게나 100% 통합니다. 이 고통의 회로를 차단하는 인중자극법. 두 번째는 별표 인중자극법 별표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쑥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꾹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이야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별표 관문조절설 별표에 근거한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예민한 급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강력한 자극을 주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훨씬 더 중요하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울 때 더 큰 확성기 소리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열이라 부르며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단순히 꼬집는 것만으로도 뇌의 통증 회로가 잠시 차단되면서 근육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는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지만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으면 바로 인중을 누르고 발끝을 당겨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를 준비해 두고 주무세요. 내 몸의 원리를 알면 고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발을 막는 근본 대책, 약 없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 급한 불을 끄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과감히 다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생활습관 루틴으로 바꾸셨고 그 결과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눈에 띄게 줄어드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1. 식탁 위에 숨은 조력자, 신경 비타민과 타우린 많은 분이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별표 비타민 B군 별표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끊김없이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근육에 수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여러 종류의 영양제 대신 비타민 B 복합체 딱 하나만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식사 때 별표 타우린 별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타우린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 경련이 오는 것입니다. 타우린은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싼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것이 다리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수면 환경의 대대적인 혁신, 박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별표 무거운 목화솜 이불 별표이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덮으셨던 그 두꺼운 이불이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등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꺾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거위털이나 기능성 이불로 바꾸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렸죠.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와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을 막아주어 근육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박 어르신의 쥐 잡는 24시간 루틴, 이걸 하루 일과로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메모해 두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 하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예방주사입니다. 점심,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드시고 식후에는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비타민 D가 합성되어 근육 기능을 돕습니다. 저녁, 주무시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약 40도로 15분간 조욕을 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는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을 잊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이 주는 축복, 당신의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내용이 길어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다리의 쥐가 단순 경련인지 혈관 질환인지 확인하십시오. 한쪽만 붓고 뜨겁거나 맥박이 안 잡힌다면 지체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발가락을 당기는 상호 억제법과 인중을 누르는 인중 자극법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비싼 약보다 비타민 B, 타우린, 그리고 발목 쿠션을 활용한 수면 환경 개선에 집중하십시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을 다시 뵈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어둡고 캥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시더군요. 어르신은 제게 스마트폰 사진 한 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 활짝 웃으며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조격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